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모베이스전자에 대해서 좀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모베이스전자는 기본적으로 서현이와라는 이 자동차 전장 쪽 회사를 이 모베이스가 인수를 해서 모베이스전자라는 이름으로 사명을 변경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시큐리티 시스템 해가지고 우리 자동차 키, 쉽게 말하면 자동차 키죠. 자동차를 시동을 걸거나 자동차를 오픈하는 그런 안전장치 쪽에서 이 많이 매출을 익히고 있고, 이게 주로 이제 현대차와 기아에 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 외에 이제 전자 제어 장치나 이런 것들을 자동차 속에 들어가는 전장 부품들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모베이스전자는 기본적으로 현대차와 기아가 전체 매출액의 자동차 부품의 약 70% 이상을 차지할 만큼 현대차와 기아의 협력업체로서 이 현대차와 기아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큰 회사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 초에 이 기아보이즈라고 미국인들 중에 이 기아차를 이제 보안 장치가 약하다고 그래서 기아차를 훔쳐가지고 난폭 운전을 하고 밈을 만들어내서 이제 그 동영상으로 먹고 사는 애들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미국 각 주에 한 10여 개의 주에 있는 법무장관들이 모여서 현대차 그룹에게 이 보안 장치를 좀 강화해 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했었죠. 이 덕분에 이제 모베이스전자는 이 보안 쪽에 관련된 것들을 이제 현대차가 이제 미국으로 수출용 같은 경우는 이게 옵션이 아니라 기본으로 장착하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꽤 짭짤하게 재미를 봤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제 중국의 이제 폭스콘이 만드는 이제 전기자동차, 여기를 이제 사우디가 이거를 시어 모터스라고 해가지고 자기네 전기차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사우디가 투자를 해서.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사우디의 국영 전기자동차 회사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이 모베이스전자가 이 에어백 시스템 핵심 부품을 대량으로 납품을 합니다. 근데 이런 쪽도 이제 이 모베이스전자가 하고 있고, 이렇게 노력하는 것은 현대차와 기아에 대한 매출 의존도를 낮추고 이 거래처를 좀 다변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 1분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현대차와 기아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거의 7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현대차와 기아가 생산량이 변동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이 모베이스전자도 실적이 연동되어 버려서 움직여 버리죠. 그래서 예전부터 이제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이 모베이스전자가 매출 1조 원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현대차와 기아가 이 전동화 분야에 대한 정책을 변경하면서 작년 하반기 때 좀 고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매출 1조 원을 돌파하는데 실패를 했죠. 그래서 아마도 이 모베이스전자의 매출 1조 원은 올해 돌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매출 외형이 성장하는 것만큼 실적도 동반해서 이제 수익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올 1분기에 보면 이 국내에서 매출액이 거의 59%, 거의 60% 정도가 발생을 하고, 아시아 쪽에서 19%, 유럽에서 14% 정도 발생하는데, 이게 대부분 현대차와 기아의 해외 공장들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시어모터스 같은 이 사우디 국영업체, 여기서도 이제 매출이 발생하죠. 그리고 이제 이 전기차 무선 충전 기술도 따로 이 전장 부품 쪽으로 관련해서 이 모베이스전자가 연구 개발하고 있는 사업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모베이스전자는 다양한 분야에서 전장 부품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회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1분기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 전년 외형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좀 소폭 줄었긴 했습니다. 매출 영업이익도 소폭 줄어들었고, 하지만 당기순이익은 작년 동기 대비해서 좀 늘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현대차와 기아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70% 정도 되기 때문에 현대차와 기아의 이 정책 변경에 따라서 실적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 다각화가 아니라 이제 거래처 다각화를 통해서 수익을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최대주주는 모베이스가 전체 지분의 45.84%를 갖고 있고, 개인 소액주들이 52%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베이스전자를 보유하고 모베이스전자를 통해서 해외 법인들과 다른 법인들을 이제 지배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서
모베이스는 지주회사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모베이스 전자는 중간 지주회사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베이스 전자는 실적이 좋게 나오면 그에 따라서 배당을 많이 해줄 가능성이 커요. 모베이스에 대해서. 이 부분 잘 보셔야 되고, 특히나 이 모베이스 전자는 요번에 이제 현대차와 기아가 그 올 10월 달부터 미국 조지아주 신공장을 가동하면서 미국에서 이제 기존의 이 멕시코 공장을 통해서 이 알라바마 공장이나 또 기아의 조지아주 공장에다가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던 것을 미국 현지에 진출을 해서 미국 공장을 통해서 공급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베이스 전자의 대표이사는 이광윤 대표이사가 이제 요번에 이제 올라갔는데, 이광윤 대표이사는 뭐 현대맨입니다. 현대차맨이기 때문에 현대차하고의 거래도 끈끈이 잘 하고 있고, 사업 다각화, 그러니까 수익 다각화를 한다고 해서 다른 거래처랑 넓힌다 해도 현대차와 기아하고도 끈끈하게 계속 관계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광윤 대표이사 체제에서 CEO 주가가 나온다고 기대감이 좀 커진 상태죠. 실제로 요번에 볼보 트럭의 우선 파트너로 이제 선정이 되면서 볼보 트럭에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전장 부품을 납품할 수 있는 길을 뚫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모베이스 전자는 기존 현대차와 기아뿐만 아니라 이 볼보 트럭에도 안정적으로 전장 부품을 납품할 수 있는 길을 뚫은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매출들이 쌓이면 거기서 또 수익성도 좋아지고 해서 그 모베이스 전자의 실적이 전반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보시면 작년 상반기에 그 시큐리티 문제 때문에, 기아 보이스 문제 때문에 이 재미를 좀 봤다가 후반기 들어와서는 이 현대차와 기아의 전동화 정책이 변경되면서 그것 때문에 물론 캐즘 현상도 문제가 있지만 이 전반적인 이런 문제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매출 1조 달성도 못했고, 이런 실망 매물에 작년 하반기에 주가가 좀 흘러내린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주가는 계속 이제 횡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좀 답답하고 지루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올 하반기부터는 현대차의 그 미국 조지아주 공장이 가동이 되면 미국 전기차 시장의 판도가 크게 변동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이 현대차와 기아에 공급을 하는 자동차 부품이나 그러니까 이 전기차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들은 그에 대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모베이스 전자는 지난 1분기 실적만 놓고 봐도 한 6천원 정도가 적정 주가로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은 저평가 구간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건 이제 현대차와 기아의 이 전동화 전력이 변경된 거에서 크게 더 이상 변경되지 않고 올 하반기 10월 달부터 미국 조지아주 공장이 가동된다는 걸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만큼 모베이스 전자는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저평가되고 소외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들이 향후 이제 움직이게 되면 가장 먼저 실적을 주가에 반영시킬 기업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